전문 요리점을 하고 있을 때였다. 예약하겠다 들어온 세 사람. 우린 서로 놀라움에 서로 두 손을 맞잡고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크게 변하지 않은 중년 여인, 30은 넘은 아들과 딸, 남편의 제사상을 마치러 왔단다. 아, 돌아가셨구나. 이제 편히 쉬시겠구나. 모레가 죽은 남편의 49제라며 사모님 집에서 상을 맞추게 되네요 한다. 우리는 함께 아이들 어릴 때 작은 서민 아파트에서 살다 인연이 된 사람이다. 이 여인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걸려 약 30년을 술에 취해 행여인처럼 살다 돌아가셨다. 약 30년 전 나는 이곳에서도 가족 모임을 열어 여러 가족과 모임을 활성화할 때이다. 눈이 쌓인 한겨울 아파트 3층에서 뒷 베란다의 노을을 보다 어둑해진 아래 숲속 공터에 눈길이 멈췄다. 한 초췌하고 남루한 남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아파트 담벼락에 위험한 공간을 막아놓은 철제문 쪽을 넘어가려 했다. 술꾼과 살아봐서 그의 걸음만 봐도 술에 취해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챘다. 언덕에 물이 빠지라고 파놓은 V자 수렁을 가로질러 이 술 취한 자는 몇 번을 시도하다 그곳으로 들어갔다. 겨울이라 곧 어두워지어 가고 어쩌려고 저 길을 눈을 돌릴 수 없었어. 거기 더 가면 위험해요. 소리쳐도 인적이 드문 곳이고 아무도 듣는 이가 없었다. 한참 그 자리를 맴맴 돌더니 더 앞으로 가는 걸 포기했나봐. 그냥 눈 위 대자로 눕더니 마침 솜 이불에 누워 자듯 곁에 신까지 벗어놓고 계속 눈을 가슴팍으로 쓸어 올리며 이불처럼 덮고 있었어.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잠들면 죽어요. 소리쳐도 한겨울 모든 집 창문은 이중으로 방음되어 있었고 닫혀 있어 나의 소리는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나 보다. 나는 급히 보온병에 차를 끓여 담아 돌고 술꾼이 잠들려 하는 인적 없는 곳으로 어둠이 내리기 전에 달려갔다. 가면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었다. 난 그곳에 도착해서야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지 망설였다. 그러나 지금은 촉박한 시간이다. 곧 어두워지면 저 사람을 구하긴 힘들다 싶었다. 휴대전화가 없던 시대였다.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었다. 우선 나라도 가자. 그 사람이 잠들면 죽을 수도 있다. 마음이 급했다. 어떻게든 용감한 나는 철망을 치우고 몇 번을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주위는 컴컴해지기 시작했고 술 취한 거구는 잠들어가고 있었다. 흔들어 깨우니 작은 미동만 하고 감은 눈은 뜨질 않는다. 일어나려 하지도 않는다. 엄동설한이라 거리엔 정말 개 한 마리 보이지 않고 산 위에 지어진 아파트라 인적이 없었다. 가져간 뜨거운 율무차를 한 컵 마시게 하려 해도 싫다고 손사래를 친다. 하나님 어떡해요? 두고 나갈 수도 없고 이 사람을 부추길 순 있어도 업고 갈 힘은 없는데 날이 급 어두워진다. 어쩌죠? 이대로 잠들면 동사될 게 뻔한데 마음이 급했고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순간 남자가 잠기는 목소리로 율무차 말고 술 없어요 한다. 순간 술 한잔 할까요? 그 말에 가늘게 눈을 뜬다. 저 언덕 아래 조금 내려가면 포장마차 있어요. 거기 오뎅 국물이 맛있던데 내가 한 잔 살 테니 함께 갑시다. 하며 내 남편도 못해준 서비스로 양말을 신기고 신발을 신으라 했다. 다 귀찮다는 듯 자기 곁에 누우란다. 졸려서 조금만 자고 한 잔 하잔다. 계속 흔들어 자려는 사람을 깨웠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업고 갈 수도 끌고 갈 수도 없다. 시간이 촉박했다.
내가 술 먹는 사람들의 주정을 한두 번 봐왔겠나. 아저씨, 여기서 자면 안 돼. 일어나봐요. 우리 저 앞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합시다. 내가 한잔 살게. 어느덧 나는 술꾼의 오랜 친구처럼 말투가 변했다. 따뜻한 오뎅 국물도 마시고 얘기 좀 합시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까 했던 말은 못 들은 듯 처음 듣는 것처럼 술 이야기에 눈을 떴다. 이 기회다 싶어. 자자, 조금 있으면 포장마차 문 닫아. 일어나, 빨리 가야 한다니까. 빨리 가야 한잔하지. 내 말에 미동도 하지 않던 남자는 술 이야기에 부수수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몇 번을 미끄러져 넘어지며 부추기던 나와 함께 눈밭에 넘어지면 일어서서 1시간 넘게 애쓴 덕에 그 엄동설안에 미끄러운 난관을 빠져나오려 서로 얼마나 애썼는지 땀으로 범벅이가 되어 어렵게 난관을 빠져나왔다. 눈밭에서 러브씬 영화 한 편 찍었다. 평지로 나오며 집 주소를 물어 집에서 한잔하자 다시 제안했다. 좋단다. 집에 숨겨놓은 술이 있단다. 우리는 오래 만났던 친구처럼 부축하며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화장실 변기 물통에 술이 2병 있다는 말과 왕년에 자기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어쩌고 저쩌고. 그의 3층 집 문을 열자 아무도 없다. 6시쯤 넘은 시간인데 현관에 널브러진 남자를 안으로 밀어넣고 안주 사올 테니 술상 차리고 기다리라 했다. 돌아 나오는데 젊을 때 찍은 가족 사진 속 이 남자는 전혀 지금의 모습이 아닌 깔끔하고 단정한 의복 속의 젊은 아기들 아빠였다. 그의 젊은 모습은 깔끔한 엘리트 스타일이었다. 사진 속의 어린 자녀들의 모습 남일이 아니다. 가까운 이웃을 알코올 환자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이해한다. 가족은 그런 알코올 가족을 철저히 숨기는 사실 내가 해봐서 알지. 집은 이 몰골이 사람이 살기엔 안 어울리게 깔끔한데 놀랐다. 신발장 앞에 그의 아내에게 나의 소개와 오늘의 이야기를 짧게 써서 메모를 남겼다. 다음날 오후 그 집을 방문해 아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따뜻한 생강차와 콧감 3개를 접시에 내놓으며 고맙습니다 한다. 왜 원망으로 들리지? 전혀 고맙지 않은 것 같은 표정에 전혀 감정이 없는 자신의 생활을 말했다. 남편의 술 주사로 힘든 것 등을 감정 없이 남의 남편 이야기처럼 했다. 힘들지 않아요? 괜찮단다. 저도 술 먹는 남편과 살아봐서 알아요. 지금은 제 남편은 단주 중이며 술 없이도 잘 살아요. 앞동이 우리 집인데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요. 연락주세요. 내 말에 내 팔자가 사나워서 저 남편을 만나 17년째 이러고 살아요. 내가 술 먹는 것만 관여하지 않으면 싸움은 안 거는 걸 알고 투명 인간 취급한단다. 대단한 멘탈이다. 뭔지 모를 술에 초월한 듯한 표정. 이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그녀의 차분함에 놀랐고 내가 듣기에도 아픈 사연을 독백하듯 간단히 정리하듯 말했다. 자기는 친정아버지와 오빠 둘 술로 죽고 어머니는 자살하시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 대신 매일 일해서 하루 품삯으로 하루하루 산다 했다. 아이들을 위해 산다 했다. 남편은 더 이상 관심을 끄고 살 거라 했다. 내가 온 것은 당신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왔다 말했다. 이 병은 가족병이기에 우리가 돕고자 한다 했다. 더 큰 숙제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엄마라도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득했다. 그럼에도 내가 사이비 종교를 전한다 생각했는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 고맙지만 생각해보고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 후 나를 찾지 않았고 우리는 후로
만날 일이 없었지.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며 점점 더 망가져가는 그녀의 남편 모습을 가끔 봤을 뿐, 몇 개월 안 보여서 물어보면 병원에 입원 중이란 말, 그리고 몇 개월 후 더 행색이 초라한 모습으로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다니는 모습과 자라나는 아이들이 병들어가는 걸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봤지. 그 후 수십 년 더 넘은 어느 날, 내 가게 앞을 비틀거리며 걷던 얼굴, 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다. 넘어졌는지 얼굴에 많은 상처와 초라한 얼굴로 검정에 가까운 황달기가 보였다. 완전 막바지 노숙자의 모습이었다. 저렇게 가족이 있음에도 거린처럼 치유되지 못하고 죽어간다 생각에 울컥했다. 많은 중독자가 아무에게도 바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족들의 곁을 떠나 홀로 배회한다. 길 위에서 노숙자로 죽는다. 그 초라한 몸뚱이에 다들 함부로 충고 섞인 말을 던진다. 인생 왜 저렇게 사냐? 귀신은 왜 저런 인간을 빨리 안 잡아가나? 중독이 병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아픈 영혼의 장례식 자리에서조차 그들의 생전 행동들을 용서하지 못했다. 울지도 않는다. 울어줄 한 사람이 없다. 그들에겐.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다.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조차 시신을 찾지 않는 일이 종종 있어 무용고 처리되는 외로움의 끝자리에 머물렀다 가신다. 우리는 왜 하필 우리의 가족이 이런 못쓸병에 걸려 하냐고, 왜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술로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워한다. 세상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문제뿐일까? 누구나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누구는 질병으로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며 호흡기로 숨을 마시며 살다 간다. 모두가 자연스러운 권리처럼 숨을 쉬는데 왜 그 기본 호흡조차 허락되지 못한 이들이 있을까? 인간의 이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왜 물음에 정답이 있을까? 나는 모른다. 이해와 판단을 내려놓는다. 섣부른 판단으로 지옥을 경험한 나이다. 나도 내 삶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른다. 술 마실 때도 살았는데 왜 술을 끊었는데 죽냐고요. 25년 전 알라는 가족 한 분의 남편이 돌아가셨다. 급심장병으로 술을 끊고 열심히 단주 중에 살아보려 애쓰다 일어난 일이라 자녀들도 황당함에 장례식장에 참석한 내게 물었다. 아빠가 술 마실 땐 죽어버리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술 끊고 남들처럼 집이 평범한 가정이 되어갔는데 왜 죽어요? 술 마실 때도 살았는데 왜 술을 끊었는데 죽냐고요. 술 마시다 죽었음 그땐 슬프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너무 슬프고 죽은 아빠가 불쌍하다며 운다. 나도 우리의 미래를 모른다. 그 아빠가 단주하며 오래 사는 것이 좋은 일인지, 단주하다 이렇게 의문을 남기고 떠나는 게 그분에게 좋은지 이해되지 않지만 그를 위한 신의 사랑이 나타남 아닐까? 위로하고 싶다. 그가 죽던 살던 나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를 위한 신의 계획일 거라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 많은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많다. 우리는 시대와 사회가 주입시킨 대로 옳다 생각한다. 누가 어떠한 어렵고 험한 삶을 살다 간다 해도 함부로 인간은 서로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함을 배웠다.